오는 6월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. 윤석기 기자, 네.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가격입니까? 네,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평균 전셋값은 2억 5,843만 원, 평균 아파트 월세는 72만 4천 원입니다. 6천만 원과 30만 원은 이 평균의 각각 4분의 1, 절반에도 못 미치니 사실상 대부분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인 셈이죠. 예. 정부가 신고 대상으로 고시원, 기숙사, 판잣집까지 포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. 사실상 전국적인 전수조사라고 봐야 되겠군요.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정부가 예로 든 신고서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휴대전화 같은 인적사항과 주택의 면적, 방 개수, 임대료 계약 기간 등 모두 2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적어내야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모든 항목 25개 정도 어마어마하군요. 그러니까 가격만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정부는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걸 강조합니다.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줄어들고 이 집주인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또 신고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더 있는데요. 들어보시죠.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.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세금 매기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과세 근거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이 임대차 신고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 또 신고 정보를 임대료 규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. 신고제의 목적이 과세나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.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자세히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. 맞습니다. 임대인 입장에선 이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칫 세금 부담 등을 줄이려고 이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맺거나 나아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걸 꺼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. 자, 그렇다면 그 파장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? 필요한 제도이기는 해요.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또 한번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